안녕하세요. 히프나돌라 센터 원장이자 수석돌라인 로지아입니다. 제가 오늘은 가진통에 낚이지 않는 법, 그리고 가진통이 왔을 때 어느 정도 있다가 병원에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초산인 산모 두 분의 출산을 맡았었는데요. 한 분은 이런 케이스였어요. 가진통이 예정일보다 한 열흘 전부터, 그러니까 출산하기 거의 한 10일 계속 가진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밤에 되면 생리통처럼 싸르르한 느낌이 있다가 또 아침 되면 괜찮고 또 아침에 간헐적으로 뭐 있기도 하고 그렇게 계속 진행이 되다가 출산하기 이틀 전에 이제 진료날이 돼서 월요일날 갔었는데 2cm가 열렸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또 계속 가진통이 있었을 거잖아요. 제가 병원에 아직 안 가도 될 것 같으니 조금 더 집에 있어 보라고 했었는데, 그 이유는 처음 1, 2cm 열리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리기도 하지만 3, 4cm까지 완전히 열려야 가진통에서 진진통으로 좀 넘어가는 단계로 가요. 그래서 출산을 이제 수요일 날 했었는데 수요일 새벽이죠. 새벽부터 쭉 진행이 됐던 거예요. 진통이 끊이지 않고. 그래서 새벽부터 쭉 끊이지 않았으니까 그래도 월요일날 2cm 열린 상태였으면 수요일날 좀 진행이 됐을 거다 판단을 하고, 아, 이날 오후에는 병원에 가야겠구나. 그러면 많이 열리면 뭐 한 4, 5cm 아니면 5cm까지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그 새벽 1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쭉 진행이 되니까 도대체 얼마나 진행이 됐는지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셨는데 아침 10시에 갔는데 4cm가 열려 있다고 얘기를 했대요. 4cm가 열려 있을 때 보통 산모들이 굉장히 아파하거나 아니면 이제 병원에 갈까요? 하고 긴가민가한 상태이기도 해요. 초산인 경우에도. 진료를 받았으면 분만실에 점심 드시고 조금이라도 늦게 가는 게 좋다. 왜냐면 진료를 받아도 분만실에 올라가면 또 내진과 태동 검사를 하니까 산모 입장에서는 왜 두 번이나 하지? 하고 좀 귀찮기도 하고, 태동 검사하는 것 자체가 이제 똑바로 누워있으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점심을 드시고 한 12시 반이나 1시까지 분만실로 올라가시면 된다고 안내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12시 반쯤에 태동 검사를 다시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4cm에서 다시 소강 상태가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그 가진통이 이렇게 쭉 이어졌지만 새벽부터 이렇게 진통을 수요일날 하느라고 그날은 잠을 많이 못 잤던 거예요. 자,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잠을 못 자면요, 어쨌거나 몸이 반응이 느려져요. 대사가 느려지면서 몸이 쉬기를 원해요. 쉬기를 원하면 출산 진행이 갑자기 소강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말대로 그 태동 검사를 했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소강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지켜보기로 했어요. 근데 2시간 정도 지켜보다 보니 다시 이제 진통이 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2시쯤에 다시 태동 검사를 하고 자연 출산방에 들어가서 9시 한 38분에 예쁜 우리 아가를 만났는데요. 그럴 경우에 어느 정도 진통을 하다가 갔을까, 이런 거를 제 영상을 보시면서 많이 궁금해 하시지만 시간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날 오셨던 다른 산모분이 똑같이 초산이었는데 이분은 저랑 이렇게 계속 통화를 하다가 그분도 비슷하게 새벽 12시 반부터인가 1시부터 계속 가진통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전에는 거의 이렇다 할 징후가 없었어요. 이슬을 화요일인가 보기는 했지만 진통이 오지 않으면 초산 같은 경우는 이슬도 의미가 크게 없거든요. 목요일날 유도분만을 잡아놨는데 수요일날 출산을 하신 거예요. 바로 전날. 근데 제가 관리하는 산모들이 보면 운동을 열심히 하시고 그래도 한 식단 관리도 좀 어느 정도 하고 이러면 나이 불문하고 유도분만 전날 아니면 유도분만 꼭 그날에 진통이 잘 오시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긴 한데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2시 반에 자출방 들어가서 9시 38분에 나오셨다는 그분보다 더 병원을 늦게 와서 더 빨리 나왔어요. 저는 사실 그분이 다음 날 출산을 하실 줄 알았어요. 목요일 정도 출산을 하겠지 했는데 이분이 새벽에 이제 그 다른 산모와 비슷하게 새벽부터 쭉 이어져서 왔는데 약간
토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새벽에. 그래서 출산 진행이 좀 빠를 수가 있겠구나. 아니면 꼭 빠르지 않아도 이렇게 갑자기 진행되는 경우에 호르몬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토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후쯤에 병원에 또 오시라고 했죠. 그래서 그분이 다 토하고 아무것도 못 먹고 있다가 1시 넘어서 2시쯤인가 이제 식사를 하시고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는데 3cm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3cm면 사실 자정을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진통이 왔던 시간을, 전체 시간을 봤을 때 그렇게 길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갈 수도 있겠다 했는데, 분명히 진료를 볼 때는 3cm였는데 분만실에 올라와서 다시 내진을 하니까 갑자기 6cm로 된 거예요. 근데 6cm가 되긴 했는데 또 소강 상태가 됐어요. 되게 몸이 재밌죠. 그래서 몸이 너무 피곤하고 이제 힘들고 이러면 몸이 알아서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그때는 또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그분이 선생님 다시 아파요 해서 태동 검사를 했고 다시 수축이 잘 잡혀서, 그래서 이제 잔출산방에 들어갔고 3시쯤에 들어가서 거의 6시 좀 넘은 시각에 나오셨어요. 6cm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아픈 진진통 단계예요. 그래서 이분이 호흡을 너무 잘하기는 했지만 제가 일단 그럼 욕조에 들어가서 감통을 좀 해보자 해서 안에서 이렇게 호흡을 하는데 이전과는 양상이 많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이 미간도 찡그려지고 막 이런 소리도 내고, 그 산모마다 통증을 느끼는 게 다르긴 하는데 이분이 굉장히 잘 참는다 아니면 어떻게 진통을 잘 넘긴다 이런 케이스이긴 했으나 이분의 기준으로 봐서는 굉장히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몸에 힘이 들어가냐 혹시 했더니 몸에 조금씩 힘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6cm면 몸에 힘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양수가 아직 파수가 안 됐기 때문에 양수 파수 때문일 수도 있고 어떨지 모르겠어서 1시간 정도만 있다가 우리 나오자. 욕조에서 또 너무 많이 있으면 사람이 많이 지칠 수 있으니, 그래서 1시간까지 안 있고 몸에 자꾸 힘이 들어간다 해서 좀 불안해서 제가 한 40분 정도만 있고 나오시라고 하고, 어젯밤에 못 주무셨으니까 잠깐 쉬고 나면 다시 또 진통이 잘 올 수도 있고 진행이 잘 될 거다 하고 제가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그래서 밥을 정말 막 10분 만에 먹고 양치질을 하면서 몸에 계속 힘이 들어가면 어떡하지? 그냥 밥을 먹고 있어도 되나 하고 왔는데, 제가 오자마자 거의 한 15분 시간밖에 안 걸렸거든요. 근데 제가 오자마자 바로 누워 보실게요 했는데 그때 벌써 애기 머리가 이만큼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애기 머리가 이렇게 회음부 사이로 보여도 보였다 말았다 애기가 고개짓을 하면서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원래는 걸려요. 초산의 경우 특히나. 그런데 이분이 몸에 힘이 들어가요 하고 애기 머리가 이만큼 나오는 걸 보니까 이분은 빨리 나올 것 같더라고요. 이 힘주기나 밀어내기 호흡을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게 의사를 부르고 제가 그 조산사 선생님이랑 다 해서 아이를 잘 받았어요. 제가 두 산모를 비교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이거예요. 만약에 이제 내가 예정일이 아직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뭔가 생리통처럼 싸하고 이런 느낌이 계속 있다 이러면 나는 되게 상식적인 선에서 무난하게 진행되겠구나 보시면 돼요. 그 얘기인 즉슨 병원에 갔는데 3-4시간 만에 혹 아이를 낳거나 이러진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충분히 집에서 있다가 병원에 가도 최소한 6시간 이상은 걸리겠구나 이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일절 아무런 그런 징후가 없었는데 이게 진행이 쭉 잘 돼서 구토가 나거나 뭐 이렇게 메스껍거나 이런 증상이 있다 하면 내가 조금 빨리 진행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아요. 물론 빠르게 진행된다고 해도 3-4cm가 열릴 때까지 어떤 진통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3-4cm 이후에 보통 빠르게 진행돼요. 그리고 빠르게 진행되는 분들은 4cm 이후에 한 3시간 정도 잡거든요. 2시간 반, 3시간 만에 그냥 아기 머리가 회음부 사이로 보이고 힘주기 호흡도 몇 번 안 하고 쓱 이렇게 되게 순풍 낫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반드시 또 구토를 동반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메스껍긴 한데 먹으니까 좀 나아요 이런 분들도 있고, 그 메스꺼움이 약간 임신 초기에 입덧할 때 메스꺼움이랑 비슷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수요일날 빠르게 진행이 됐던 그 산모분은 그냥
전날에 이제 왠지 이게 마지막 식사가 될 것 같다, 마지막 만찬일 것 같다 해서 장어를 드신 거예요. 이슬이 보이니까. 그래서 뭔가 오지 않았을까 싶은 촉 이런 게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어를 막 먹었는데 자정이 지나고 좀 있다가 이제 진통이 와서 잠을 계속 깨고 이러면서 6시 반에 다 토하고, 그리고 아침에도 뭘 드셨냐니까 못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후 2시에 호박죽이 유일하게 드시고 싶어서 먹었는데 병원에 한 3시쯤 와서 1시간도 안 됐을 거예요. 그 사이 동안 3cm가 확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초상 같은 경우는 뭐 1cm, 2cm, 3cm, 4cm, 5cm 이게 열리는 게 시간이 2시간, 3시간, 1cm 열린데도 2시간, 3시간 막 이렇게 잡거든요. 그래서 5cm 이후나 7cm 이후는 그나마 좀 빠르게 진행이 되기도 하지만 이 앞에 4cm, 5cm 열리는데 상당한 시간이 원래는 걸려요. 근데 급성분만이라 하면 이제 요 앞에 시간이 좀 한 12시간 이 정도 되고 뒤에 시간이 거의 한 3, 4시간 만에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초산인 경우도 급성분만이 있고 그리고 일반 이제 분만이 있는데 급속으로 진행이 됐다, 내가 초산 때 그렇게 진행이 됐다 하면 그럴 경우는 이제 경산 때 준비를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그냥 가진통이 계속 있다 하면 천천히 진행이 되는구나, 나는 자연스럽고 천천히 진행이 되겠구나 해서 병원 일찍 가도 소용없으니 나는 집에서 한 5cm까지는 열리고 가는 게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예를 들면 5cm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근데 앞에 5cm는 시간이 좀 더 걸린다, 그리고 뒤에는 좀 더 빠르다, 앞에 비해서 빠르다는 거지 완전 빠르다는 건 아니에요. 가진통이 길었다는 그 산모분은 어떻게 됐냐면 6, 7cm까지 열렸는데도 아기가 높이 있다 그랬어요. 걷거나 스쿼트 자세 이런 걸 많이 취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기 머리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면서 쪼그려 앉기 자세도 좀 해주고, 그리고 비스듬히 기대서 앉은 자세에서도 힘주기를 하고, 그런 자세를 많이 하면서 좀 중력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 영상도 여러분의 순산에 계속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집에서 최대한 좀 편안하게 진통하고 병원에 가서 아이만 낳겠다 싶으시면,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제게 댓글이나 이메일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순산을 기원하며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